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두산 에너빌과 BHI에 대해서 이미 먼저 분석이 먼저 나갔죠. 두산 에너빌, BHI. 그래서 이건 이 두산 에너빌의 경우는 기간 조정이 조금 필요한데 기간 조정이 이제 거의 끄트머리에 도달이 되어 있다. 여기서 이제 파동이 하나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 오션하고 그래서 비교를 드렸습니다. 요런 형태의 파동이 나올 수가 있고 위쪽으로 들어갔다가 빼는 파동이 하나가 나올 수가 있고 왔다 갔다 피벗으로 돌리죠. 피벗으로 위로 갔다가 아래 갔다 위로 갔다가 이렇게 돌리고 들어가다가 위쪽으로 한번 치고 그 다음에 빵 누르고 다시 쳐돌린 상태, 이런 형태가 들어갔어요. 이제 두산 에너빌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이제 하나오션보다 오히려 상승폭이 지금 월등하게 더 컸던 종목이기 되기 때문에 상승폭이 더 크죠. 하나오션보다. 얘 2만원에서 시작해서 지금 75,000원까지 들어왔거든요. 하나오션은 3만원에서 8만원이고요 얘는 2만원에서 75,000원. 그러니까 뭐 하나오션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렇다면 이제 눌리는 쪽 같은 경우가 아래쪽으로, 그렇죠, 아래쪽으로 지금 돌려 들어가는 이런 상태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기대가 어디로 사라지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요선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사라, 하나오션하고 똑같은 케이스로 위에 사지 말고 굳이 사고 싶으면 이 밑에 쪽 라인으로 사라고 지금 표시를 다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분석을 하면서 하나, 그 다음에 요 정도의 자리에서 우선 사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전 저점 이 블록대에 들어오면 좀 더 사고, 더 내려온다 그러면 더 실어버려라, 이렇게 해서 분할로 이렇게 사시기를 권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동으로 바로 일단 우선 다시 돌리는 흐름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서는 예를 들면 이게 좀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돌파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입니다. 매우 적고, 하나오션에서 나왔던 것처럼 위로 쳤다가 다시 누르는 형태, 요 그림에 잘 나와봐야 이게 여기에 반대예요. 제가 이걸 패턴상으로 그리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횡보 형태로 여기서 조금만 휩쓸어 찌그작으로 이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하나오션은 위로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였고요. 예, 두산 에너빌 같은 경우는 지금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위로 도로들은 형태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이렇게 옆으로 그어지고 난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위로 똑같이 이런 형태로 그릴 수가 있어요. 이게 조정이 아직까지 완료되어 있는 국면은 아니고, 앞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반도체들 랠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시리즈로 이게 우리 돌아갔던 논리 자체는, 섹터가 돌아간 논리 자체는 저 앞에서부터 작년서부터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천재투자부터 시작할 때 들어갔던 종목, 분석 들어갔던 종목의 랭킹 1위가 하이닉스가 아니고, 제일 먼저 들어갔던 종목은 하이닉스도 아니고 삼성전자도 아니고 현대일렉트릭이 천재투자TV의 종목 분석 1호로 나갔습니다. 1호로. 그래서 전력주들 같은 경우 HBM보다 실제적으로 얘들이 훨씬 더 강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 엔비디아만 보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똑같죠. 그래서 AI의 호황, 그래서 HBM 잘 나가고요, 데이터 센터 늘어나고요, 데이터 센터가 저렇게 1500조나 지어진다 라고 하면 당연히 전력 설비 늘어나고요. 전력 설비하고 뭐 HBM하고 전력 설비만 해서 데이터 센터가 그냥 돌아갈 겁니까? 전기도 없이? 안 되죠. 기본적으로 전기가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전기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 돌아서 원전 올라 들어가고, 그리고 최근에는 연료전지까지 올라가고 폭주하고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럼 반도체가 다시 올라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 다음 순서 뻔한 거잖아요. 전력, 원전. 안 봐도 비디오 아니에요? 순서 그대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조선이 올라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 조선 기자재가 올라 들어와야 되는 거 뻔한 거고요.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구조 같은 경우도 이제 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 같은 경우는 현재로 놓고 친다면 여기서 출발해서 두산 에너빌이 그대로 뚫고 다시 7만원 넘어가지고 10만 빌러티로 곧바로 직진하게 해서 쭉 나갈 가능성은 매우 적다죠. 이제 한참을 쉬었으니까 지수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 들어가고 있고요. 어느 정도 키맞추기성으로 올라 들어오는 정도까지의 흐름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제 단타 혹은 단기 스윙 정도가 되겠죠. 예상 목표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기까지 돌린다요. 그냥 요선 정도까지 짧게, 혹은 조금 더 밴드로 들어온다 그러면 다시 고점 수준 이 정도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추가로 한 10% 정도 올라 들어올 수가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짧게 노리는 방향이라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오면 나머지 원전들 안 오고 올라오겠습니까? 당연히 올라와야죠.
BHI 두산 에너비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위치가 더 낮다, 가볍다라고 하는 이런 종목들도 있겠는데 두산 에너비는 보시는 것처럼 BHI는 이미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이해 노려야죠. 그래서 조금 더 짧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짧은 스윙의 형태로 들어간다면 이거 노리셔야 됩니다. 이제 이거 태웅. 자, 태웅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다시피 SML 쪽에 후발로 참여가 된 기업이죠. 후발 뒤에 들어온 종목이에요. 얘는 지금 이 SML 이슈 모멘텀이 시작이 된 게 지금 5월 23일입니다. 5월 23일 저쪽에 무슨 삼성물산 같은 이런 종목들의 SMR 이슈 붙어가지고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더 늦어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지금 이쪽에서 시작이거든요. 삼성물산보다도 오히려 지금 훨씬 더 늦게 출발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종목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강하죠. 자, 위치 보실까요? 그래서 상승폭의 38% 기존에도 제가 저가로 이렇게 표시해 놨던 종목입니다. 이거 그래놨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서 이제 눌러 들어가게 되면 올라 들어갔다가 요렇게 내려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라고 표시를 지금 그려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져내어 가지고 다시 저점 들어온 거예요. 다시 사라 그러는 그 자리 38선에서 기존 약세로 이어지는 부분 스톱 시켰고요. 그리고 스톱 시킨 다음에 스톱으로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스톱 시켰는데 그 아래쪽으로 또 두들겨 패버리게 되면 말짱 꽝 도루묵, 자, 말짱황 도루묵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스톱 시켰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 앞쪽에도 뭐 있을 텐데 저렇게 스탑을 시켰으면 그 다음에 뒤에 들어와 줘야 돼요. 주가가 이렇게 매수세가 이렇게 스탑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패대기를 치면 그냥 꺾여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탑을 시켰으면 그 다음에 양봉이 들어와 줘야죠.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지금 두산 에너빌도 오르고 BH도 오르고 다 오르잖아요. 양봉이 따라 들어오게 되면 그럼 얘도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두산 에너빌에 비해서 훨씬 더 작고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이 중심선까지 올라 들어가는 자리라 그러면 얘는 이게 지금 5,000원 가요. 5,000원이 됩니다. 5,000원 15%가 돼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이 저 위쪽 라인 박스 위쪽 들어가게 된다면 이게 41,000원대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요. 20%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딱 두산 에너빌보다 상승 크기가 상승 변동치가 2배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늦지만 두산 에너빌이 위에 또 들어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팡 하고 속도가 나는 형태, 자, 빵 치고 나가는 이런 형태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이제 현재 상태로는 원전이 다시 예전처럼 폭주하는 그림은 아닌 이제 단기 되돌림. 지수는 이렇게 올라 들어갔는데 얘네는 깎고 아래로 눌렸잖아요. 그럼 이제 키 맞춰서 이제 어느 정도 키를 맞춰서 올라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짧은 스윙 형태로 본다라고 하면 두산 에너비를 접근해서 들어가시는 것보다 지금 같은 형태에서는 태용을 저기 못 사신 분, 어제 못 사신 분의 경우, 그리고 좀 더 빠르게 들어가는 걸로 오신 분의 경우는 이 태용을 노리시고 들어가는 것도 좋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잡지는 마시고요. 일단 위치 자체로는 요 정도 수준이죠. 39,000원대. 그리고 두산 에너빌이 저 위쪽에 나와있던 이게 위에 매도를 때려놨던 제가 이쪽 위쪽에 들어가게 되면 그냥 파세요라고 하는 이 구간 있잖아요. 이 정도 선에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대로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이 61선 들어가게 되면 얘는 이 정도까지 들어온다라고 보고 두산 에너빌이 거기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 종목의 경우는 여기 42,000원대 위쪽까지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잡고 두산 에너빌과 같이 엮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용이었습니다. 앞쪽에서 저희가 집중 추천드려 가지고 상당히 큰 수익을 거뒀었던 종목이죠. 오래간만에 다시 살펴보게 되네요.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자, 지금 또 컨텐츠주들 같은 경우가 지금 또 키 맞춰주기로 지금 급격하게 지금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 이런 종목들 빠져나온 거, 이거 제가 여기 전문가 24명이나 있는 이유 자체는 하이닉스 겁나게 잘 나가는 거, 이건 누구나 다 보셔도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초짜들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나도 알고 초짜들도 알고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종목만 쳐다볼 것 같다라고 하면 한 명만 있으면 되죠. 근데 누구나 다 아는 그 종목이 내려갈 때는 어떡할 거야? 응?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이게 지금 올라가기 전에는 그야말로 완전 거의 뭐 똥주 같은 흐름 아니었습니까? 거의 똥망주 흐름이었죠. 이러다가 이거 이제 방향 바꿔서 정반대로 지금 방향 가서 이렇게 치고들 이게 이렇게 밀려 내려올 땐 그때가 어떡할 건데 손가락 빨고 놀아요? 예? 하이닉스가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이 흐름에서 어떡할 거냐 이거야. 손가락 빨고 놀 거냐 이거야. 아니죠. 그래서 전문가 24분이나 있는 이유는 이제 이런 종목들이 내릴 때 그러면 이 종목이 내릴 때 올라간 종목 없냐 이거죠. 반대로 미친듯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시장의 상황이 오더라도 종목들 잡아서 지난 4월달 같은 경우에 지수 개박살 나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다 헤매고 있었냐 이거죠. 아니죠. 대선 테마죠. 틈새 그쪽으로 집중해서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박수치고 더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뭐 코나이, 에르코스 뭐 이런 종목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다른 종목에서 까먹은 거 다 많이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조정 끝나자 다시 두산 에너비, 현대 마린엔진, 뭐 APR, BHI 이런 종목들 사서 전부 다 200%다 넘겼죠. 저 태용 같은 종목도 더블 넘어 들어갔었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서 일단 전문가들이 추천주에 너무 급급하지 마시고요. 추천주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10개 이상 나옵니다. 전문가 24명이나 있는데 각기 특기가 다 다르다라고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각기 특기가 다 다르고 접근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올라들면서 반도체가 올라들 때 메인에 하이닉스를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삼성전자를 사는 사람들도 있고 테스를 사는 사람도 있고 테크윙을 사는 사람도 있고 심텍을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저처럼 항상 싼 거 그래서 테스 이런 종목 밀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저평가에 항상 포인트를 두고 있으니까요. 테스 같은 종목으로 들어가죠. 집중 추천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접근법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각기 다른 사이클에서 이익을 낼 수가 있다는 얘기고 각기 다른 방향으로 이익을 낼 수가 있다. 오늘 같은 날 같은 경우 이제 컨텐츠들을 쫙 치고 나오면 저거 잡고 들어가는 전문가 당연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24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별 특기부터 쭉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특기별로 장세를 저희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천재투자팁에서 주도주 놓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저희가 방향을 다 잡아드리잖아요. 변동성, 종목 변동성 커진다는 얘기 저 앞에서부터 설명드렸잖아요. 뒤로 가면 갈수록 종목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로는 줄어들 겁니다. 라고 설명 미리 방향 다 잡아드리면서 변동성이 커지냐 작으냐까지 다 잡아드렸잖아요. 여기 지금 또 이렇게 다른 쪽 방향에서 이렇게 치고 나오지 않습니까? 유리기판 돌아들고요. 반도체 시리즈 컨텐츠 들어오고요. 요런 거 지금 다 잡아드린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 아직까지도 이익 못 내셨던 분들 같은 경우 후발 쪽에서도 계속 잡아가지고 이익 내드릴 수 있게 해드린 게 오르고란 얘기입니다. 자, 오르고 제대로 활용하셔서 아직 많이 남았죠. 아직 꽤나 많이 남았습니다. 저 앞에서 또 얘기 드렸습니다만 2023년도에 우리 정치가 괜히 꼴찌를 한 게 아니다. 이거야. 최고 실적을 내면서도 주가가 바닥에서 처 헤매가지고 PL 5배에서 노는 종목이 300개가 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전세계 꼴찌를 할 수밖에 없죠. 지금도 시장 PR보다 현저히 낮은 종목들, 종목 멀쩡한 종목인데 저 밑바닥에서 노는 종목들 깔려있어요. 이번에도 보여드렸잖아요. 삼형엠텍 같은 거,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 이번 판독 나오기 전에 PER 7배 오리엔탈 전공. 얘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7배냐 얘기 드렸죠. 그 앞에 삼형엠텍 조선주들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글로벌 점유율 60% 내고 실적 다시 빵빵 치고 나오는 이런 종목이 시가총액 900억 PER 9배 나랑 장난하냐 지금? 이렇게 얘기 드는데 그 다음에 주가 빵빵 들어가면서 졸지에 최강의 종목 이렇게 이름 싹 바꿔서 달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 먼저 찾아서 드리잖아요. 그냥 대박 날 수 있게. 그렇죠? 그리고 뒤에 또 요거 또 못 사신 분들 따라서 저 추천 나가고 주가 올라오도록 자 어김없이 그냥 싹 끼어 들어가지고 이거 그대로 그냥 쭉 벌어먹으신 분도 있죠. 이 안에도 있습니다. 이 중에도 저보다 한 발 늦게 들어가가지고 삼형엠텍 여기서부터 치고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쫙 빨아드신 분 있죠. 이런 거. 저는 이제 저 앞에서 이제 저평가주 추천이니까요. 저 밑에서부터 미리 설명을 드렸고요. IT센 글로벌 같은 종목들도 그랬었고요. 이거 치고 나올 때 여기서 그냥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들어가도 그냥 보시다시피 더블 해요. 네? 간단하게 더블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들어가도 더블 나오는 겁니다. 요런 거 같은 경우에 오르고에서 도움 받아야죠.
여기 이날 이런 날. 우리 천재투자팁에서 분석할 때는 벌써 다 올라 들어간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미 저 앞쪽에서 설명을 쭉 드려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제대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